네, 7월 2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채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고 계시는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몸 괜찮으세요? 지금도 아파요. 목이 아파 보이십니다. 아파요. 미치겠어요. 안 나요. 다른 방송에서 그래서 같이 이거 하시는 거 봤어요. 네. 효과 없으세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 그럼. 그러니까 네. 통증이 10이었다면 예. 지금 한 2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아파요. 자, 여러분들도 평상시 관리를 하시고. 휴대폰 이렇게 진짜 정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당장 저희 스태프들도 따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 보시는 이 순간 자, 장성철 소장님 따라 박성태 실장님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원하게 하나, 둘, 앗! 건강과 재미 모두 정보까지 챙기는 시사인 유튜브 그리고 박장대소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은 박성태 실장님이 준비해 오신 말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짧고 강렬하네요. 오빠. 그런 뉘앙스인가요?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오빠. 이거 아니야? 빵? 발음이 살짝. 예. 앞에 놓으시면 제가 됩니다. 솔직히 연습했는데 이거 잘 안 되네요. 연습하신 거면 제가 좀 더 반응을 잘해보겠습니다. 오빠. 죄송합니다. 왜 이 단어를 고르셨는지 짐작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 오빠는 친오빠였어요. 김진우 그 씨. 오빠. 너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것도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메가히트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제가 사실 틀렸죠. 오빠가 여기서 근데 모두가 틀렸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명태균 씨가 좀 오해하도록 만들었었고. 제가 사실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었는데 예. 그 오빠가 그 오빠다.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항의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 미안하다. 아, 간단하더라고요. 그 너무 양반이. 쉽게 네. 심지어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고 하는 게 좀 예.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없이 떠든다는 게 너무 정확한 수식어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러면은 윤밖에 없다. 예.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금 정확한 게 김희재 앵커가 지적을 하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히트를 쳤던 게 이 단어이죠. 지가 뭘 한다고. 예. 이게 사실은 이 정도 수식어로 특정될 수 있는 단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도적이죠. 그 당시 맥락으로 봤을 땐 사실 그렇죠. 오해하기 충분했고 명태균 씨도 일단 그렇다고 주장했다. 제가 나중에 사실은 그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검찰이 이 앞에 부분 네, 딱 봤는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예. 이거 좀 틀린 것 같다. 예, 예.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는 그분이 본체가 등판을 했고 친오빠 등장했어요. 예, 어제 김진우 씨. 검찰 특검에 출석을 했죠. 특검에 7시간. 출석을 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해서 일부 사람들이 저랑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닮으셨나요? 저는 이제 지금 저 나오네요. 예. 근데 얼굴을 가려서 닮았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판단 자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외투가 닮았다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얼굴이 닮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눈썹 위에 눈 두덩이가 진짜 닮았어요. 안 보이는데? 눈두덩이는 보이잖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오빠가 지금 화제가 되는 이유는 특검에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나토 순방 당시에 그 목걸이를 그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건데요. 예. 근데 오늘 오후 보도 보니까 그 KBS 보도에 따르면 진짜 가품이라네요. 가품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일단 제가 오빠라고 한 거는 김건희 씨에게는 두 명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 할 때 윤석열 오빠가 있고 그리고 진짜 오빠 지로 불리는 친오빠가 있죠. 근데 이 두 오빠가 다 저는 문제 해결될 거다. 둘 다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형 사고를 쳤죠. 불법 비상경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려서 지금 독방에 처박혀 있잖아요. 예. 나와야 되는데 조사는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처박혀 있고. 근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 또 다른 판도라 이 비상기업만큼의 네.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그렇죠. 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이 오빠는 철없이 털없는 데다가 떠들기까지 하고 무식하고 지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비해 있어요. 예. 근데 통상에 또 남매 관계가 이렇게 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그건 그렇더라고요. 있죠. 그건 보통 그러더라고요. 남매가.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 소문들이 저도 들은 소문들이 있는데 이 오빠가 V0의 오빠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부정에 연루돼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 특검 해외에서 수사선상에서 그건 아직 뭐 특검이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지만 이전부터 소문이 많았어요. 제가 들은 A 스토리는 이미 오래전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 대형 투자 설명회를 하더라.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김진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봤대요. 어머. 김진우 씨라고 있는데 이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예.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가 1번이야. 우리나라 1번이야. 아 그래?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V0니까 그 다음이 1번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이다. 이분을 통하면 다 된다. 예, 예. 그게 이제 김진우 씨.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팩트로 못 잡지만 이 정도면 연료가 많이 됐을 거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스토리는 한 분이 저 오빠를 만났었다. 아, 진짜로요? 오빠랑 장모를 만났었는데 예. 아, 어떤 일이든 필요한 일 있으면 얘기해라.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지위를 내가 활용해서 해주겠다. 그거를 막 스스로 장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때 이권을. 공직기강 비서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있었죠. 있었는데 예. 뭐 거기서 말 한마디 삐끗하면은 그냥 아웃되니까. 아. 제가 말씀한 대로 건진을 알던 공직기강실에 있던 사람이 있었대요. 과거부터 건진을 좀 봐왔던 주의 깊게 예시하고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근데 건진을 한번 만났었대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예. 그 공직기강에 있던 분이 바로 본대복귀 다음 날. 아, 오히려 그 사람이 날아가고 날아갔죠. 건지는 건재했다. 그렇죠. 건진 건재.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라인이 맞춰졌습니다. 네. 장성철 그래서 이제 예, 저는 모든 비리의 뚜껑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뚜껑. 예. 장성철 소장님도 김진우 씨 관련된 이야기를 정권 초부터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아, 심지어 캠프 때부터긴 하죠. 이건 캠프 때 이야기니까요. 많이 들었죠. 통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뚜껑과 통로. 네. 예. 뚜껑을 열면 통로가 나온다. 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 처리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가는 부탁을 정권 초기에는 김건희 씨가 받다가 예. 좀 지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민원이 오니까 아. 그럼 오빠에게 부탁해. 예,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김진우 씨가 여러 가지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소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제 기억나는 게 정권 초에 김건희 씨 패션 보도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저 옷을 어디서 구했고 얼마인지를 굉장히 특정 기자들이 열심히 보도했었는데 그 소스가 친오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지 그리고 않았습니까? 친오빠가 막 유튜브도 관리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또 뭐 유튜브요? 유튜버들 그 친오빠가? 네, 우호적인 유튜버들을 관리를 또 친오빠가 했다라는 얘기. 대표적으로 관련 유튜버가 S, S K 아, SK? 누군지 바로 알 것 이런 사람들. 같은데요? B, B? 네. 아, P, 누구예요? P인가? B. 예. P? 변호사. 네. 배 아파. 예. 예. 아, 그런 분들을 관리했다라는 예, 얘기도. 윤석열 씨 그 취임식에도 초청 받았던 분들 아닙니까? 기자들도 뭐 관리했다는 얘기도 있고. 기자를 관리. 별걸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요? 오빠가. 그 오빠가 실제로 김건희 씨한테 영향력이 큰 사람인가요? 왜 그런 걸 막? 전적으로 의존했죠, 전적으로. 여러 가지 오. 일들을.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대통령실이 세팅이 잘 안 되어 있을 때 오빠를 통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된다. 그런 소문이 파다 있어요. 지금 실제로. 배 누군지 검색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갑자기 노래 가사가 생각나서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풍각쟁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나는 오빠 나만 바라봐. 아, 이거 생각했는데. 예, 제가 그럼 댓글창에 이미 모르겠습니다. 달리고 진짜 있습니다. 오래됐네. 신혜식 배승희 고성국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S가 있는데 C는 아닌 것 같아요. S가 C는 아니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1970년생 평론가가 있어요. 유튜버. 되게 친해. 김진우 씨와 그 S가 정말 친해요. 그럼 결국은 그분이 소위 말하는 친윤의 핵심 대변인 역할을 방송에서 했던 것은 다 오빠를 통해서 소스를 받은 건가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친해요. 정말. 어머. 정말 본인. 서정욱 변호사. 어? 진짜요? 네. 오, 얘기 본인이 들은 거 친하다고 있어요? 얘기했어요. 친하다고 얘기했지. 저는 되게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일 다른 수가 사람인가 있죠. 보다. 죄송합니다. 되게 정말 많이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저한테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이해야 놀라서. 그러면 그분도 특검 수사에 참고인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글쎄 또. 친한 그 S. 글쎄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뭐 여러 군데 많이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뭐 그야 뭐 특검에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보 쪽 다루는 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접촉을 해봤더니 이미 경찰, 국세청 뭐 이런 쪽에서는
조사를 다 해놨어요. A부터 예. Z까지. 아, 다 알고 있던 사안인가요? 그래가지고 예. 다 그게 이제 특검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렇다면은 뭐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모조품 목걸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 봐야 될까요?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정도면 이제 외국으로 튀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야 되는데. 아, 오빠가요? 네. 예. 왜 한국에 있었을까? 첫 번째 아. 그런 의문이 있고 예. 그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은 내가 외국에 튀면은 우리 건이가 진짜 많이 다칠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선에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오. 그러한 살신성인의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김건희 씨 일가가 또는 김건희 씨 일행이 예. 그렇게까지 머리를 쓸 줄 몰랐는데 목걸이를 모조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조품,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실제로 사실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일단- 발견된 건 모조품이다. 두 개의 목걸이가 있죠. A 목걸이, 예. 22년 나토 순방 때 찾던 요 목걸이, 예. B 목걸이, 이번에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그 목걸이. 예. 일단 같은 모델처럼 보이는 것으로 예. 모조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특검은 B 목걸이는 모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A 목걸이가 그때 B랑 동일인이냐 아. 동일물이야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 어떻게 수사해요? 그건 수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보다 광범위하게 이제 주변인들 물어보고 하다 보면 누군가 실토할 수도 있고 여러 아. 명이 있잖아요. 예. 보통 이런 건 찔리거나 대가 약한 사람들이 자백합니다. 여러 행정관들이 뭐 문고리 3인방 뭐 유경옥 씨, 정주현 씨 등 있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오빠의 이번 압수수색을 많이 해갔는데 아마 목걸이가 만약에 A, B 목걸이를 모조품이 이때 동일이다. B가 A와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머리를 못 쓴 건데 어쨌든 그때 이때도 좀 우리가 좀 부끄럽긴 하죠. 영부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모조품을 차고 갔다. 예. 부끄러운 품격이 떨어진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워낙 진짜? 이렇게 보면 아니 외국 영부인이 이 목걸이 너무 예쁜데 뭐예요? 에이, 관심 갖지 마세요. 짝퉁이에요. 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영어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 외국인이 에? 물어보면은 I 이렇게? don't understand. 그러면 끝이에요. 계속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오빠한테 삐 가품을 웃고 선물했고 그걸 빌려왔다. 네. 그런 거죠. 그런 예, 예, 예. 근데 워낙 다 가짜여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다 가짜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모르겠다. 믿어야 될지 모른다. 예, 예. 일단 그래서 목걸이도 가짜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그럴 정도.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가 예. 맞고 왜냐면 잔고 증명서도 300원 넘게 가짜로 유지했죠. 가짜. 그다음에 학위 이런 것도 막 경력서도 가짜로 막 써가지고 예. 난리 났었잖아요. 예. 지금 가짜가 한둘이 아니어서 배제할 수는 없고 오.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 특검이 보는 대로 수사에 대비해서 가짜 목걸이를 갖다 놓고 정보를 흘렸다. 바꿔치기. 장모 집에 있을 것 같다는데요. 오. 해서 가보니까 딱 보니까 가짜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목걸이 뇌물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소박하게 가짜 산 거야.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가능성. 그러면 오빠를 털었을 때 모든 이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들을 압수수색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크죠. 야, 그런데 장모 집에 그런 식으로까지 범죄 혐의에 연루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아닌 걸로 예. 보이는데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근데 이것과 별개로 자 그러면 이때 모조품이 진짜 모조품이다. 그러면 품격이 떨어진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 에휴 그럴 수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 반 클리프 애나펠 예. 이 목걸이 6,200만 원 이 목걸이고 통일교에서 받은 그라프 목걸이 이게 안 그렇죠. 받았냐?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금 행방이 묘연한 행방이 상황. 잊어버렸다고 왜 안 믿냐고. 다이아몬드는 발이 달려 있구나. 그렇지.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목걸이만이 아니라 팔찌와 브로치까지도 있는데 그것도 다 수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랬죠. 팔찌는 왜 차는 거예요? 어차피 채워줄 텐데. 예. 자, 얼른 8월 6일에 나오길 바라면서 싸잖아요. 예. 싼 거는 안 찬다. 자, 네. 8월 6일에 빨리 그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최은순, 김진우 두 사람의 기소는 수순이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시점 문제지 뭐 피할 수 없다라는 말도 너무 우리가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로가 다 김진우 씨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밝혀질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싱가포르였을까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했죠. 싱가포르에서도 했다는 얘기 네. 있고 아,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캄보디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사업체가. 여기서는 단무지 사업도 하고 저기서는 마늘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한 모양이에요. 아.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김건 씨가 동생도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예, 예. 동생도 싱가포르에 자주 출몰했어요. 남동생. 남동생. 예,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를 왔다 갔다 했다. 이걸 제 싱가포르 통신원들이 계신데 이 통신원들이 2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 싱가포르 교민대사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소문이 있다. 이 남동생에 관해서. 호가호위 하고 다녔나요? 더 안 좋은 범죄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설처럼 있다라고 제보를 주셨는데 일단 제가 싱가포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시로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었고 교민대사에서는 이 동생에 대한 소문도 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검이 감당할 수 있을까? 김건희 씨를 둘러싼 너무나 범죄는 많아요. 너무 커서 너무나 많아요. 거의 이거 국제적인 글로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그냥 특검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검찰에서 2차 받아가지고 수사를 계속해야 될 상황도 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양평, 도이치모터스가 맨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양평 나왔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이것도 들어갔지만 그것도 뭐 과거에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다 의혹이 제기됐던 거잖아요. 특검은 그래서 요 15가지 항목 플러스 관련된 인지사건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막 김건희 씨 일가에서 엄청나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쩌다 툭툭 튀어나온 이런 것들로 해서 뭐 디올백이랄지 이런 것도 컨지법사 게이트도 얼마 전에 작년 말에 남부지검에서 나왔던 것도 나온 것이고 어쩌다 보니 튀어나온 게 15가지예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특검이 달라붙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다 들킨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몇 개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최호 전 도의원 있잖아요. 평택에. 네네. 그분도 김진우 씨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건 무슨 모르죠, 그것도.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은 다른 정말 대단히 큰 부적절한 행위에 관여될 수 있어가지고 공천 개입에 같이 김진우 씨가 연루될 수도 있다. 공천 개입을 넘어선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때 경기도의 지방선거 때 5인방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사옹위했던 5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최우 씨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얘기가 소문이 파다했어요. 흉흉한 소문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평택시장 공천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소문이 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왜요? 제 콧물 나와요? 아니 아까 손톱을 물어뜯으시길래 혹시 피가 나시나 해서 휴지가 필요하신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저 살 좀 먹었어요. 예. 또 먹은 거 뱉으라고 휴지 같은. 예, 아니 괜찮아요. 깜짝이야. 피 나실까봐. 예. 그래서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수사도 간단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참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네요. 말씀 들으니까. 게다가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남동생도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소문인 거예요. 전혀 예. 사실은 정황이나 근거는 없어요. 네, 근데 주진우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남동생 이야기를 하고 가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뭉게뭉게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나라는 생각이 또 박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 뭐 어떤 정황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 일가와 관련된 거는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참 이게 너무 뭔가 사이즈가 저희 상상 이상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특검 이야기는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여론조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유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왔던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라인업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처음 딱 나오는 거여서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 의외로 조경태 의원이 민심에서는 1등을 하고 아니, 그냥 일반 국민이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여론조사를 안 하니까 선출 안 하니까 의미가 없고 어제 8대2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그 대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김문수 전 장관 후보 김문수랑 누구지? 장동혁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두 사람은 표가 비슷한데.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면 그 둘이 1, 2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은 더 그 두 사람한테 호의적이니까 그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갈 건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그거 받고 저는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거 받고 윤석열은 억울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더 그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그거라- 쟁점은 예. 아이고 물 좀 드십시오. 오늘 예. 그러니까 손톱 먹으니까 아주 참. 저희 제작진이 따뜻하게 배려해서 휴지 갖다 드릴 과자를 때 먹기 받으셨어야 싫다고.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 좀 드시고요. 제가 여론조사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건데 그 김문수 전 후보가 34.9% 당원 대상으로고요.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고요. 장동혁 의원이 19.8%, 조경태 의원이 11%, 주진 의원이 8.8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선전을 하고 있지 못해서 8%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 2.8, 장성민 전 의원 1.7 이렇게 나왔고요. 모르겠다가 11%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반탄과 찬탄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반탄은 김문수, 장동혁, 찬탄은 안철수, 조경태, 예. 주진우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탄. 그렇죠? 그래요? 왔다 갔다 탄이에요? 따로 뭐가 없어요. 그냥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까, 진짜? 본인 뭐 이렇게 그러려고 나왔겠죠. 근데 저는 사람의 그 결정이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복합적일 수 있다고 봐요. 자기에 대한 의혹도 방어하고 예. 또 지난번 김민석 청문회 나와서 좀 본인이 떴다고 생각하고 매일 관련 주진우 검색하고 그래 이 기사는 잘 썼군. 이 자식 이건 또 이렇게 썼군. 그러면서 자꾸 자기 기사를 보다 보면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난가. 난가병. 그래서 이제 예. 국민의힘 역시 나밖에 없어. 예, 내가 살려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자기 대선까지도 내가 대선 주자 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뭐 말이 좀 새나간데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한두 분이 별거라고? 구도가 근데 반탄 찬탄 그리고 네. 애매하신 분들이 있다. 제 길로 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긴 했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도 보면 그 예. 전주에 있었는데 대부분 6대 3대 1의 흐름을 보여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예. 반탄이 6이고 예. 찬탄이 3 그리고 모르겠다 1이에요. 근데 응답률이 보통 이게 다 ARS 조사이기 때문에 4% 내외로 낮아요. 그러면 고관여층만 참여하는 거고 예. 실제 그러면 비슷한 흐름이 될 거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변수를 만들지 못하면 예.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10만 입당설 같은 거는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우리가 추측하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뭐 입당을 했는데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뭐 10만 명이 되는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당대회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더 치열할 라인업이 것이다. 아주 상당히 좀 훌륭해 보입니다. 몇 명이 뽑히는 거죠? 4명이 이제 선출되는 건데 몇 명이 출마했습니까? 지금은 한 6, 7명 예, 출마인데 1등은 벌써 당첨됐어요. 1등은 누구죠? 최고위원 1등은 김재원. 김재원이에요. 김재원. 오늘 출마 선언했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예. 최고인이네요. 지금. 명함을 안 바꿔도 돼요. 진짜 정말 전 최고, 현 최고 계속 할 최고. 것이다. 예. 전당대회만 열리면 나와가지고 오. 김재원이 최고위원 되고 2등은 또 김태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 구청장 네. 윤석열 씨가 사면 복권으로 그렇죠. 출마를 한번 했었는데 또 이번에도 그렇죠. 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여성 같은 경우는 김소연 변호사. 야. 화려하잖아 라인업이. 야. 예? 벌써부터 막 그냥 불끈불끈. 야 정말 그냥 아주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라인업이. 예. 그 마지막 한 명은 턱걸이는 예. 김근식 정도 개혁 개혁. 세력의 표를 받아가지고 김근식 당협위원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대표 김문수, 대표 최고 뭐 수석 최고위원 김재원. 김태우, 김소연, 김근식. 야. 김식 청년- 교수님은 그러면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겠네요. 그 정도면. 벗겨질 수도 있어요. 청년 거기다가 이제 청년 청년 세번은 누군가가
친윤 쪽에서 당연히 내겠죠. 자기네들 먹으려고. 아. 김계리? 아, 아니다 저기 김계리 입당이 안 됐으니까 응. 전한길. 전환길 청년이야? 근데 3개월 전에 입당해야지 당대표는 정년이 할 수 있다던데 아니 근데 최고위원은 할 수 있나요? 최고위원회에서 아. 땡땡땡 아이 어. 특별당원 우리가 임명합니다. 뭐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라인업이 김근식 교수 빼놓고는 다 그냥 친윤 일색이에요. 더 강성 친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날 뭐 아침마다 뭐 하겠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생지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윤석열을 구원하러 가야 됩니다.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지 않을까. 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쟤는 진짜 답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최고위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웅장하잖아요. 속상하다. 웅장하지 않아요? 이게 그럼 혹시 라인업이?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예측이 된다면 사무총장으로 물망에 오르시는 분은 누군가요? 사무총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쎄? 재선이나 삼선 중에 누구 시킬까? 모르겠는데요. 친 김문수 지금 뭐 중에서. 장동영 의원에게 시킨다라는 얘기는 장동영 의원이 아. 지금 본인 나왔기 때문에 예. 무슨 말 같지 않은 이 소리냐라고 예, 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그래 같이 힘을 합십시다 하고 할 수 있죠. 원래 사무총장 한 바가 있는데 다시 또 그러면 이제 예.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김문수 당대표 되면 장동혁 사무총장이다. 오늘 성지 예언으로 8월 20일 2,000원 걸겠습니다. 2,000원 예 네. 크게 거셨습니다. 되도 않는 집안에 많은 돈을 걸기 싫어요. 딱 그래서 2,000원 정도의 관심이 필요해. 내년도에 저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 정말 대구랑 경북 지역을 빼놓고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예. 저러면은 부울경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이 하루하루 바뀐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뭐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이럴 안 한대요. 안 하나요? 그건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도와준다고 해서 예. 뭐 대표에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모양만 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외곽으로 돌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내년도 대구시장은 이미 결정된 거고 그러면 김재원이지 김재원. 어머. 이제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까? 누군가요? 뭐 이제 김문수한테 미리 이제 가서 충성 맹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시키겠죠. 이제 안 그래서 이제 줄 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황당한 일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 더 황당히 간다.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정말 거의 뭐 이런 판이 된다. 이런 판이 돼버리면은 분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당 가능성이 원래 낮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올라간다는 정말 거죠? 이거는 개전의 정이 없다. 예. 자, 그러면 항상 위기가 바닥을 치면 올라오잖아. 아직 예. 바닥을 안 친 거예요. 근데 바닥을 쳤는데 김문수 만약에 돼서 김문수 지도부가 됐는데 거기서 이상한 뻘짓만 하고 전한기 씨가 정말 스피커로 나왔다. 대변인. 예, 그래서 나와서 막 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 뭐 김재섭 의원 그다음에 여러 뭐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한지아 의원 여러 이거 말이 안 돼. 너무 진짜 세게 하면 예. 그러다가 망가지면 또 모르겠는데 안 망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뭐 이분들이 당을 친한동훈계 예.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분당에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김문수 지도부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어느 선거에서도 한 12% 이상 얻기가 힘들어요. 12%.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난번에 43% 얻었잖아요. 35%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잘하면 배팅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특히 부산 부울경 쪽에서 다른 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망하자. 그래서 나와서 새로운 걸 도모할 수도 있다라고 또 봅니다. 충격적인 국민의힘 미래 시나리오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었는데 더 말씀하실 게 이게 2016년 예. 총선 끝나고 나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었거든요. 국민의힘 그 새누리당에서. 예. 그때랑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보다 이제 더 바닥. 2016년에 박근혜 막장공천, 이한구 예. 막장공천 때문에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 제2당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선거 그렇죠. 참패를 기록했잖아요. 탄핵까지 가는 길을 열었죠. 근데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예. 이정현 정무수석을 당대표로 뽑고 예. 지금도 화려해요. 라인업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또 수석 최고위원인가 하고 아, 그때. 이장우 그 대전시장. 대전시장이 아, 시장이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2등. 네. 그다음에 이제 비박계 강석호 의원이 3등하고 뭐 음.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4등 여성은 최연희 아, 의원인가? 이게 코레일 사장 코레일 했던. 사장했던. 예, 예. 그렇게 라인업이 쫙 깔린 거예요. 예, 친박으로 예. 쫙 깔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탄핵당하고 그런 건데 결국엔 그러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결국엔 탄핵은 미리 당한 거고 지도부 그렇게 구성되고 내년 지방선거 치고 당은 풍비박산 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국내임 이야기는 계속 좀 8월 22일까지 있으니까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장 소장님 준비해 오신 말말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예. 아, 유명해지고 있어가지고 참. 아, 요점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국무회의 이야기를 두 분이 패러디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결론만 말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뭐 타인의 정신과 육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결론만 말했어요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분의 주옥 같은 이전의 말들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아. 견딜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도 채널 그러니까 이제 떴죠. 예. 네,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고 언행 신중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걸 넘어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방금 전에 뭐 채널에서 떴는데 70이 넘으면 공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주장을. 아, 과거 유튜브에서요. 네. 했던 발언들이 계속 소개. 윤석열 나이 69세, 그냥 원래 나이 71세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 공직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말도 아, 스스로가. 네, 예, 예. 자기 말도 스스로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데 과연 공무원들에게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격화 수준의 아부는 이거는 도저히 인사혁신처장으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안 받는데요. 바빠가지고 못 받는데요. 예,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회 나오면은 잘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 하면은 저는 이재명 정권의 큰 누가 될 것 같다. 빨리 정리하시라. 그런 말씀 드려요. 오늘 이제 사과문을 냈잖아요. 예. 사과문이라고 나와서 저는 이제 이제 물러나나 보다. 아. 밀려서 이미 임명돼서 국무회의도 한번 참석했으니까 됐다 이제 밀린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제 판단해서 물러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앞으로 잘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잘해. 그리고 일단 너무 많은 설화는 이것도 인사혁신처장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같은 거 하다 보면 거센 표현들이 좀씩은 나올 수도 있어요. 신경 많이 안 쓰다 보면. 그런데 저분은 그 정도가 너무 넘어섰고 다른 곳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에서는 네. 특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너무 이제 생각 없이 막 비판했다. 본인은 사과문에서 지금까지 뭐 본인이 비판하는 걸 주로 해오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은퇴한 뒤에 그렇게 표현이 날섰다라고 얘기했지만 특히 한쪽에는 엄청 말이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예. 뭐 예를 들어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너무 극도의 아첨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분이 인사에 관여하면 공정성을 잃죠. 인사는 무조건 공정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 게 좀 안 된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게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쭉 보니까 이분이 능력도 없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과 중대재해나 이거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예. 했더니 예. 일단 교육이 중요하다. 결론만 얘기하라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결론만 얘기는 자꾸 왜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유명해져서 요즘 유명한 거예요 지금 구설수지? 그걸 유명이라고 지금 농담할 일이에요 지금? 물 마시고 나가요.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오늘 그렇게 지적한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를 예. 텍스트만 봤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나 눈빛이나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거를 보고 좀 결론만 얘기해요. 이렇게 짜증 얘기했는지 아니면 자, 처장님 결론만 먼저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는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오늘 공개되니까. 공개됐는데 예. 그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타운홀 미팅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드라이하게 했을 것 같아요. 짜증이나 또는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바쁜데 좀 빨리 거두절미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사회가 서열화 이런 게 없으면 그러면 인사혁신처장 하면 안 되고 무슨 저처럼 연구소장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대책이 필요한데 서열화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능력도 없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채환 인재개발원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극우 유튜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찬양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되돌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어때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정말 헌법을 바꿔가지고 20년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재명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정신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원래 이미지랑 좀 겹쳐가지고. 나랑? 네. 아니 저도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 이상까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이렇게 우상호 정무수석에는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강훈식 비서실장 정부의 공직자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예.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이에요. 근데 정치판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사혁신처장이. 이게 맞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막 험담을 했고 진영 내에서 반대를 좀 많이 하지 않나? 근데 저는 왜 시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천인이 누구냐?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누구죠?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핵심이 했는지 예. 아니면은 뭐 정치권에 있지 않은 금융 쪽에 어떤 사람이 추천했냐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더라고요. 후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가능성에 그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시나 보죠? 툭 던져서 그쪽에서 이렇게 간 거 아니냐. 20년 동안 활동 안 했고 그냥 유튜버에서 이재명 만세 와 회계 막 이런 얘기만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참 이해하기 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추천됐는지. 어떤 근데 이제 예. 오늘 쭉 오전부터 파악을 해보면 두 가지 라인이 이렇게 좀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자세히 취재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사퇴를 그러면 할 거라고는 보십니까? 이제 막 사퇴하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분위기를 딱 보면 저 사람 또 뭔 사고를 칠까, 뭔 얘기를 할까, 저 사람 뭐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분위기를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임명 강행하세요. 이 사람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과거를 검증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한 얘기들을 보면은 글쎄 인사혁신처장 공직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저런 분이 뭐 AI 수석에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전문가라면. 근데 인사 문제 그렇게 전문가인지도 모르겠고 또 표현들이 저래서 네. 저 분야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지금 굉장히 박빙 구도라고 보십니까?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결사적으로 좀 박찬대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 보여요. 예. 그런 것이 과연 권리당원들에게 어떻게 투영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현사인장 보기에는 정청래 후보가 안 된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각종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워낙 민주당 쪽 인사들을 보면 아니야. 그래도 박찬대가 역전승할 수 있어. 이렇게 바람 섞인 희망 섞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박빙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여의도 사적의 밝은 장성철 소장님 눈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경기도와 호남에 민주당 권리당원분들이 많이 수가 많으니까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판단할까 궁금해요. 하여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주말까지도 박빙이라고 봤는데.
예전에는 박찬대 의원이 앞서갈 것이다. 예, 예. 근데 지난 주말까지 박빙이 나오는데 이번 주는 52대 48 정도로 정청래 의원이 유리한 게 아닌가. 아, 왜 그렇게 들어요. 보세요? 일단 쟁점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박찬대 의원이 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를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는 뭐 박찬대 의원이 좀 더 가깝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보폭을 맞춰서 가는 거는 예. 박찬대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다. 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인지도가 정청래 의원은 훨씬 높아요. 물론 권리당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지만 예, 예.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찬대 의원은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에서 사실은 그 이전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 박찬대? 아니 그 전에 예, 예. 그건 비명계였죠. 원내 지도부가 물러난 다음에 아, 예, 예. 단독 출마해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예. 박광훈? 박광훈. 예. 박광훈 지도부 물러난 다음에 단독 출마해서 원내 지도부가 됐고 갑자기 사실은 그 뒤부터 체급이 커졌죠. 예. 박찬대 의원이. 그리고 물론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뭐 계엄 정국에서 탄핵 정국에서 잘 해온 건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 이게 2, 3년간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뭐 10수년간 쌓아온 이거에는 존재감이 사실 약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면 본인을 어필해서 사실 이재명 정부와 내가 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립할 수 있는 존재. 예. 본인의 몸값을 키워서 가려는 존재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해서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 그런 게 어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쟁점을 못 만들었다. 싸우면서 사실 예. 존재감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못 만들고 예. 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충청 영남권에서는 25%포인트 차이 나는데 제가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충청 영남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기존 여론조사에서도 정청래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권리당원이 거기가 이제 답에서 20%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호남 33%입니다. 호남에서는 여론조사상 두 분이 한 5%, 7% 이것밖에 차이 안 나요. 예, 예. 경기가 그 다음으로 많은데 경기에서도 한 자릿수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추격할 발판은 사실 있어요. 예, 예. 추격하려면 뭔가 계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쟁점. 그걸 박찬대 후보가 좀 못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제 민주당 쪽 당직자분들 보니까 한 2주 전만 해도 3주 전만 해도 박찬대가 되겠지가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청래가 될 것 같. 이러다 정청래가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박강원 다음에 홍익표 원대가 잠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깐 하고 또 이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요 이야기만 짚죠. 정말 마지막인데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때문에 손배를 해서 1심에서 이겼잖아요. 1인당 10만 원씩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두 분도 참여를 하겠습니까? 네. 당장? 할 예. 거예요. 예. 이거는 윤석열표 소비 쿠폰이에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내란 쿠폰이라는 말을 내란 하는 쿠폰. 기사가 있던데요. 그렇죠. 민생 쿠폰이 이어서 내란 쿠폰이다라고 긍정적인 예. 쿠폰이라고 좀 칭했으면 좋겠는데 내란 쿠폰은 좀 그렇죠. 좀 거시기 서글픈 하네요. 이야기. 윤석열표 소비 쿠폰. 네, 윤석열표 소비 쿠폰. 근데 이제 재산이 6억밖에 없기 때문에 김건희 씨까지 연대 책임을 하려면은 김건희 씨의 내란 동조 정을 드러내야 돼요. 계엄이 특검이 그래서 중요하네요. 그렇죠. 특검이 10억짜리 쿠폰을 발행하느냐, 6억짜리 쿠폰을 발행하느냐, 이 특검의 수사 역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80억 쿠폰이냐, 6억 쿠폰이냐, 특검의 역량에 따라서. 하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될 거다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박근혜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내란 예.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 국민을 위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는 국정농단, 최순실, 해먹어, 이 정도라서 전 국민에게 피해 준 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건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그럼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제발. 저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은재 뉴스인 7월 2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